네, 쇼미더머니 시즌2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여러분 들고 계시면요.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지금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되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고파님. 아유, 오늘 밤 또 맛있는 거 드셔야겠네요. 셀버스 AI 신청해 주셨습니다. 25,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셀버스 AI 한때는 아주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네. 지금 비중, 매수가 좀 괜찮은 걸까요? 네, 비중이 꽤 되죠. 그리고 약간의 손실 정도가 있는데요. 한 10%가 좀 넘는 손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꽤 되는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원조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음성 기술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는 기본적으로는 이 AI 음성 인식 쪽에서는 탁월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네이버 AI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호재도 좀 있고 또 음성 인식률도 9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기업이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거냐는 것은 다소 의문사항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줄기차게 뻗으려면요. 이익이 수반되면서 실적이 수반되면서 고성장을 하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익은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흑자는 적당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 성장은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은 좋지만은요. 상승에는 좀 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익 정도는 좀 내면서 한 2만 6, 7천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수반이 잘 되면은 주가 상승을 좀 높게 볼 수 있지만 실적 수반이 그렇게 석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적당히 좀 보는 게 좋겠다. 중간에 좀 이렇게 전력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 배고파님 언제든지 또 중간에 또 AS 봐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큐님의 포스코 DX입니다. 33,000원의 비중 20%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릴게요. 2차전지 안에서도 좀 오르고 내리고 혼조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포스코 DX도 오늘은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래도 살짝 손실 폭이기 때문에 금방 또 본전까지 올라오기도 회복하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금방 회복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시가총액도 한 4조 4천억 정도 이 정도 되고요. 시총이 네.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은 매출 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1,200억에 순이익 한 980억 정도. 그러니까 퍼가 한 48배 정도 돼요. 퍼는 좀 높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오르기가 쉽지 않는 구조화에 있다. 사실 퍼가 한 50배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 자체는 공장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요.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측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있고 또 실적도 받쳐주니까 좋은 주식은 틀림없는데 과연 이제 퍼가 한 50배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에 비해서 50배 가까이 되는 이 주식의 주가 상승 탄력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본다면은 이것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여지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에 시세가 많이 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이 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두 가지를 하셔야 될 건데요. 정말로 좀 2, 3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투자하려고 가져갈 거냐 아니면 본전 정도 선에서는 물량을 팔고 빠져나올 것이냐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한두 달 내로는 큰 시세가 나기는 거의 힘든 그런 종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본전까지 오기에는 전략을 좀 두 가지를 전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원하시는 전략 스타일대로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면 필명 너무 좋아요. 이현상. 참 내 종목이 이현상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에코 프로 HN입니다. 이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82,000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익권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차트가 이제 조금 꺾여가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종목에 대한 업의 본질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네. 이게는 친환경 기업이면서 2차 전지 부재료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라기보다는 환경 관련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뭐 영업이익도 한 400억 정도 내고 올해는 작년에 한 400억 냈는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내면서 적당한 수익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기업인데, 제가 전번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5만 원대 추천해서 한 8만 원 정도 갔었고, 그다음에 6만 5천 원대 왔을 때는 좀 10만 원 돌파할 때까지 한번 장기로 갖고 와보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12만 원까지 갔었죠. 갔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수익이 나왔다 생각됐어요. 이게 환경 관련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고도로 발전하지는 않아요. 실적이 적당히 한 20-30%씩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고 좀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체에 대한 또 의견도 주셨고, 아니면 좀 상황을 좀 봐서 또 다시 그때 전략대로 해보자라고 해주셨어요. 이 현상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상님. 이어지는 다정다감. 성격이 좀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수화학이고요. 28,700원, 비중 10%. 이번에도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몇 번 받아보셨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번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28,700원에 사셨는데 지금 2만 원이니까 2만 손실이 원이니까. 꽤 좀 되는데요.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데모 설비까지 구축해서 앞으로 고체 전해질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본업은 이거는 막 신성장 동력인 것이고요. 본업은 합성 세제 원료를 생산하는데 1분기에 유감스럽게도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적자가 영업이익이 163억 적자고요. 순이익이 79억 적자인데, 이 합성 세제 원료 생산 이쪽 사이드는 업의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앞으로 신성장 동력은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이쪽 섹터인데, 이거는 실제로 납품을 삼성 SDI 납품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회사의 업황이나 실적은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좀 시세가 꽤 났던 것은 결국은 고체 전해질, 이 전고체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라고는 재료빨로 간 거거든요. 재료빨로 가고 또 본업인 실적이라도 받쳐주면 조정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적이 지금 너무 1분기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없이 손절매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 한 4일 정도는 이렇게 세워놓은 느낌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정도 반등 때 좀 정리하자라는 이 정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판단은 또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정다감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명동고래 짱님 사연 만나볼게요. 자, 명문제약입니다. 5,670원에 10% 비중이고요. 처음 주식을 제약주로 선절도 못하고 있는 1인입니다. 부탁드려요. 참 이런 생각 듭니다. 주식을 처음 했던 종목이 제약주다. 전문가님, 처음에 했던 주식 종목 기억나세요? 처음에 했던 종목은 기억은 안 나네요. 워낙 오래전에. 워낙 오래전이라. 자, 제약주를 처음으로 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을 제약주로 했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제약 네. 바이오는 참 그 분석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분은 명문제약 들고 있거든요. 네네. 코로나 증상 완화 감기약이 좀 부각됐던 종목 중 하나라서 그래도 좀 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기업 같은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뭐 64억 영업이익에 순이익도 한 80억 나와서 전년도에 흑자전을 하면서 실적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기업을 주봉을 보면은요, 상당히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한 2, 3년 동안 시세가 한 3번 정도에 크게 났거든요. 나고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코로나 때 코로나의 어떤 그런 위기를 힘입어서 재료빨로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은 뭐 흑자 전환했지만은 그게 시총에 비하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자리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상승에 대한 여력이나 재료가 나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규미테라고 하는 유명한 그 패치 제하고 그다음에 고혈압하고 당뇨 제약 제품을 갖다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그런 실적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는 것이고 이런 그 제약주는 같이 코로나든가 이런 위기 시에 다른 제약주 바이오주가 갈 때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성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이 조금 괜찮다 그래서 무슨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1분기 보면 이익도 뭐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미미한 수준의 이익만 이렇게 정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일정한 반등 수준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00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000원 정도 올라가면 물량 정리라는 점으로 그냥 깔끔하게 한 줄 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공략주가 뭔지 궁금하시죠? 공략주 여러분들 맞추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그림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와요. 노란 링크 클릭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 고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님의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 정도 보유 중인 이 종목 목표가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LNF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4분기까지 우리가 좀 끌고 가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나요? LNF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어떤 면이 좀 안 좋을까요? LNF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양극재 4대 천왕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도 좀 괜찮았고 양극재 4대 천왕이니까 그쵸. 천왕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래서 전부 다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 주식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와서는 결국은 원가를 누가 절감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다. 심각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것이 에코 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 프로 그룹에 비해서는 한참 밀린다. 원가 비용 측면에서 이런 데서 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테슬라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주가는 높고 시총은 크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은 뭐 원가도 많이 깎고 여러 가지 갑질을 너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1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신통치 않을 거다. 이래 생각되고요. 반등을 좀 주면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반등 주면 물량을 좀 정리하고 나오자. 오늘 뭐 탈출 전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받으렸고요. 공략주에 대한 힌트는 계속 드릴 겁니다.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선물이 팡팡 여러분들 쏟아진다는 점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히든 공략주 탑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7월 13일에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얘기해줬는데 지금 고가 대비로 최고가 수익률은 31.32%로 가장 탑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원준도 거기에 따라서 흐름 좋습니다. 23.51%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살펴볼까요? 7월 20일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중에 지금 최고가 대비로 해서 수익률은 12.44%, 그리고 대본 마그네틱은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아 있겠습니다. 더욱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리뷰 통해서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 될 것 같네요. 이 종목을 제일 1번으로 우리가 정말 AS를 봐야 된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주식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기업으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치 있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그쵸. 갖고 있는 주식인데 추천하고 나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다가요. 그다음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7월 26일 날 조정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 사실은 우리 정방 같은 데서는 매도를 좀 일부 했었는데 이걸 좀 매도 신호가 상당히 좀 나왔죠. 대량 거래가 실리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장기로 보면은 이 회사는 2030년까지는 약 100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갖다가 생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올리면서 수직 계라가 잘 돼 있는 포스그룹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정도 선에서부터는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은 다시금 상승하는 기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면 좀 의미 있는 도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 포스코 퓨처엠 또 보유자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에코프로비엠, 너무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눌렸거든요. 이 종목 전문가님, 이제는 5만 원이 된 걸까요? 왜? 네, 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좋은 주식조차 한 7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죠. 그쵸. 보통 이제 이런 고도로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 시장의 주도주였다가 조정을 받을 때 고점 대비 한 45%가 임계점이에요. 그 정도 조정받으면은 대략 조정을 끝내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거의 이제 가까이 가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국면의 조정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조정의 어떤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전후 여기가 바로 전고점이 한번 걸려있던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지금 121선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61선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지를 받고 나는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빠르게 공략주가 정말 많아요. 원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얘기하고 참 잘 갔던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고가 기준으로 23.51%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전자비임 활용, 반도체 배터리 대량 생산 기부를 하겠다 이러면서 상용화가 되는 게 이제 개발되게 되면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준이 그 이후로는 조금 계속 눌려가고 있는데요.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 있겠죠? 네, 원준도 이제 거의 네. 이제 지지 라인 선까지 온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패치형하고 각형의 조립 공정, 턴키 장비를 갖다 하는 회사인데 고객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다변화를 통한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생각이 되고요. 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수준 가까이 내려왔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른 것도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충 마무리 국면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조정 국면이 약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전번에 7월 달에 조금 과잉 오버슈팅을 해서 조금 이제 과열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 과열을 시키기 위한 기관 조정과 조정 폭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조정 구간이다. 그러나 지지라인 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하나 기술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준이랑 차트는 좀 비슷한데 그나마 좀 하락폭이 좀 줄고 있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한 109,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박스권 좀 뚫고 싶어요. 속 시원하게 좀 어떻게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상단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이거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하나기술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1,700억 정도의 그러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그게 1년 그 프로젝트로 1년 내로 그것을 매출로 완성시켜갖고 납품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큰 매출과 이익이 보장이 돼 발생하죠. 있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LG엔솔을 필두로 해서 배터리 회사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여러 가지 매출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수주가 연속적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권은 다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하반기에 수주가 대량 수주가 곧 이어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뚫는 강세가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의 충분한 여력은 아무래도 수주를 좀 많이 받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뭐 실적으로 가시화가 바로 연결되겠죠.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엠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우상향 곡선 예쁘게 그려가면서 6%대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뭐 2차 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계약을 뭐 체결했다 이런 소식들도 8월 초에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실적에 대한 가시화로 이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선반영이 주가에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저희가 있어서 이게 잘 올라간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강하게 가요. 튀어나가는 건데 네. 여기 몇 달 전부터 제가 추천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패치형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납품을 본격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한 성장성을 보여준다. 특히 고객 다변화가 굉장히 지금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지금 패치 쪽에서는 그렇게 수주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패치 기술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드디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 패치가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원래 이제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고 패치가 있지만은 패치 기술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차에 넣었을 때 공간도 제일 활용하기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주가 상승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구조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유를 계속 지속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충분히 또 무리 없다. 지금이라도 또 신규 매수 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또 에이스를 좀 해드렸다면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섹터들이 움직입니까?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기에 고도로 성장하면서 실적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 2차 전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섹터의 조정과 조정폭이 어떻게 있었는지, 과거에 조선주의 호황과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흐름이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났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현재 2차 전지의 어떤 대상승의 폭이 또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한국이동통신 소위 휴대폰 사업의 어떤 실적이 수반됐던 대상승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봄으로써 지금 2차 전지의 중간 조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온통 관심을 끌고 있는 초전도체라든가 또 AI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서 요점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2차 전지는 왜 하락하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AI 테마들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 그리고 초전도체주 끝났다고 했는데 그런 종목 안에서도 잘 갑니다. 그럼 이거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요. 이걸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은 이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방송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또 퀴즈를 통해서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정보에 대한 전달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또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공략주에 대한 정답, 그 기업의 종목명을 맞추신 분들은 여러분들 저희 선물 드릴 겁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도 확인을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힌트, 아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섹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부도 인정한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우리 노란 톡방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없거든요. 두 번째 그래요?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래 첫 번째 힌트는 좀 어려워야 돼요. 첫 어려워요. 번째 너무- 맞춰버리면 뭐합니까? 세 가지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좀 어렵게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다 알 거예요 아마. 두 번째 힌트는요. 세계에서 최초로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를 갖다 상용화시킨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런 혈당을 측정할 때 피를 뽑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침으로 이걸 혈당을 측정한다 그러면 엄청 간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당뇨병에 관해서 침으로 간단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5억 명 이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혈당을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피도 안 뽑고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성은 상당히 크다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침으로 혈당 측정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또 겁쟁이들은 이런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바로 지금 종목명 맞춰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핸드폰을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노란 링크 나옵니다. 링크 클릭 그리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